대통령실로 좀 돌아가 봐서요. 브리핑 룸에 있는 OBS 기자가 강유정 대변인하고 설전을 벌였었잖아요.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기자가 강유정 대변인을 고발했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왜 고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다고 뭐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사건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카메라도 설치하고 네. 이제 대변인실에서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갑자기 그 비공개 행사 관련해서 그 뭐 만찬 일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죠, OBS 기자가. 그래서 강 대변인이 비공개 행사를 이렇게 생중계 중에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뭐 아닌 것이고 뭐 아니라고 해도 뭐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 상황 이후에 OBS 시청자 게시판 등에서 굉장히 비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에서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 자체가 아마 그 OBS 내에서도 어떤 뭐 징계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 피셜로는 이제 내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다, 뭐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있다, 뭐 이제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인사 조치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OBS 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이제 고소를 했죠. 근데 이게 고소가 사실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당시에 공적인 사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비공식 일정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기자를 뭐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허위사실을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자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언론에 대한 정상적인 대응식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언론 역시 공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강유정 대변인이 위법을 했느냐, 뭐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임세윤 대변인님도 이제 대변인실에 있었지만 우리가 굉장히 네,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상도라고 하죠. 보면 이제 엠바고, 이제 우리가 뭐 몇 시에 발표한다, 그럴 때는 뭐 12시에 발표하니까 엠바고를 걸어놓으면 그걸 뭐 내가 혼자 뭐 11시 뭐 55분에 단독으로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비공개 일정은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뭐 기사화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뭐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뭐 사실은 뭐 계약서를 쓰거나 뭐 기자들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서약서를 쓰진 않았겠죠. 하지만 기자로서 정말 그리고 사실 그분이 나이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기자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기자 활동을 하면서 그 정도의 도리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것은 저는 국민 여러분이 이걸 고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청와대 전 부대변인 출신 임세훈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게 네. 기본적으로 이 엠바고하는 비공개 일정은 그 기자들이 알고는 있어도 입 밖으로 배출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질의응답이 생방송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궁금하면 나중에 따로 전화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카메라 오프되고 나서 따로 이제 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생방송 중에 이런 거 묻는 건 애초에 이 기자들 안에 가이드라인을 이미 벗어난 겁니다. 이미 벗어난 것이고요. 보통 제 기억에는 만약에 그 기자들끼리 합의된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비공개 그러니까 일정이나 비공개 사안 등에 대해서 만약 공개가 만약에 되는 경우가 되면 기자단 내에서 제재하는 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 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 조치라던가 이런 조치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이 사건이 왜 그 조치가 내부에서 없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것도 살펴봐야겠네요. 네. 보통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끼리 그 규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반장들도 그래서 뽑고 이렇게 하거든요. 각 이제 언론사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되는데, 사실 이게 강유정 대변인과 이렇게 설전을 벌일 일이 아니에요. 이 내부에서 좀 경고 조치가 아마 기자단 내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게 약간 이상했고, 뭐 그런 부분은 안에서 처리한다 한들 이게 왜 고발까지 해야 되는 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부에서 끝내면 되거든요. 만약에 서로 조금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면 기자도 그렇고 대변인도 아이 뭐 이런 거 갖고 그러십니까라고 그냥 적절히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자분은 무슨 뭐 어디서 그렇게 꽂히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고발 조치까지 한다 한들 이게 명예훼손이 적용이 될지도 되는 것도 만무하고요. 이 명예훼손이 적용되려면 내가 작정하고 아예 계획하고 명예훼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공무 중에
부적절한 그 가이드를 어긋나는 발언에 대해서 제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유정 대변인이 뭐 관련해서 전혀 뭐 법적으로 타격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제 생각에는 이 OBS 기자분이 그냥 본인이 예를 들어 뭐 문자를 뭐 비난 문자를 받았고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뭔가 언론에 뭐 이슈라도 좀 만들어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불통이다. 강유정 대변인이 나한테 무리하게 했다라는 것을 좀 일부러 언론에서 쟁점하기 위해서 한 조치라고 보여져요. 아, 사실 비공개를 공개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본인 실수로 생각하고 아, 내 실수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하면 될 일을 갖다가 네, 맞아요. 신상 발언까지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난리가 났었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뭐 프로페셔널리즘이 없어서 본인이 사실은 실수로 비공개를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근데 그러십니까 했을 때 만약에 강유정 대변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뭐 착오가 있었습니다라든지 예. 그냥 이러고 살짝 넘어갔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될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사실 그거 자체도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 출근 마지막 날에 또 신상 발언을 하겠다 이러더니 대변인이 잘못된 사실을 말해서 제가 사이버 폭력과 회사에서 인사 조치를 당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회사에서 인사 조치를 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저는 이 기자의 잘못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말 잘못이 없는 사람을 뭐 인사 조치를 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사이버 폭력 때문에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본인의 행위가 먼저 있었습니다. 행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게 논란이 되었던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순서를 좀 잘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지금 고소를 한다고 해도 이거를 뭐 법적으로 저는 분명히 뭐 어떻게 처벌이 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정말 기자로서 그 기자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사과한다 뭐 이런 식의 정말 오히려 그런 발언을 마지막 날 했다면 그거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에게도 더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닌데 고발까지 했다 해서 또 한 번 욕을 먹는 그런 상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